자, 지금 보면요. 이화영, 그러니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정진상, 지금 좀 이 당대표 정무실장 하고 있죠. 그다음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 특히 뒤에 두 명은 지금 당직을 맡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이죠, 또 두 명은. 근데 검찰 이재명 포위망 바짝 조였다. 지금 다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김용 체포영장엔 대선 자금 전달, 성남 FC 공소장 이 대표 이름 적시.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 각각 다 사안들 수사사항이 다 있어요, 지금요, 여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이 대표뿐만 아니라 그 측근들까지도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겁니다, 지금. 각각에. 자, 일단 첫 번째 기사고요. 다음 기사 보시죠. 서른 의원 이런 사태 예견에 이재명 대표에게 전당대회 전에 대표 출마 말렸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김용 관련해서 뭐 8억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검찰이 저 정도까지 하는데 이게 완전히 근거 없는 건가? 비명입니다. 이른바 비명계로 꼽히죠. 이재명 리스크 현실화에 약간 뭔가 불만 또는 약간 동요하는 모습 이런 거 아니냐는 거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 서른 의원의 이야기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논평도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당에서 맡아서 막을 테니까 대표로 나오지 마라. 그런 주문을 제가 했었죠. 이런 사태를 저는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인 거는 나중에 밝혀지고 아닌 것도 밝혀지겠지만은 그건 뭐 그 여부 상관없이 검찰이 그냥 두지를 않을 거라고 봤던 거죠. 개인으로부터 당으로 전염되는 건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니냐.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촉구합니다. 법치 탄압, 범죄 방탄, 적시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이 진정 법치주의에 기반한 민주정당이라면 이제 그만 이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에서 헤어질 결심을 하라고 민주당에다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게 무슨 영화 제목을 활용한 건데, 지금요. 김상일 전 후보. 네.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으로부터 저런 소리까지 듣는 생각까지 왔어요, 지금요. 네. 지금 이게 현실이 됐어요, 지금.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뭐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 일단은 단일 대우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방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수사가 점점 더 진행이 되고 특히 측근들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거든요. 네. 언제까지 단일 대우가 방어하는 단일 대우가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지금. 글쎄요, 이제 뭐 그 얼마나 검찰에서 예. 입증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당 대표입니다. 이재명 당 대표. 예. 그러니까 당 대표를 일단은 믿어줄 수밖에 없죠. 뭐 당원은 뭐 물론 나오기 전에는 저도 서른 의원처럼 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예. 나오시면 오히려 당의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가 그러니까 이런 있습니다. 걱정을 하셨던 그렇죠. 거예요? 했죠. 예. 했지만 어쨌든 당원이 이재명 대표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이재명 대표를 선택한 데는 예. 이 윤 정부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컸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감정, 예. 불신 이런 것이 이재명 대표를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하는 방식은 예. 굉장히 저는 세밀하고 정교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에게 공정하다는 느낌을 주고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예. 굉장히 형평성을 갖췄다라고 예.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너무 정해놓고 수사를 몰아치고 예. 그거를 찾기 위해서 모두가 나서고 이런 어떤 수사의 속도, 강도, 뭐 양, 예. 모든 면에서 볼 때 좀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이 정권이 이재명을 죽이기를 하기 위한 것이냐, 예. 아니면 범죄를 밝혀서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이 예. 헤어질 결심을 하는 시기가 더 늦어지는 것이다. 저는 지금은 이런 아닌 생각을 것 해요. 같다. 왜냐하면 지금 방식이 국민들이 다 의심을 하잖아요. 예. 굉장히 좀 공정하다고 느끼고, 아, 이건 당연하다고 느끼고 이렇게 느낀다면, 예.
당연히 왜 당을 앞세워서 예. 개인의 이익을 지키려고 합니까? 결단을 하고 나가서 다시 살아 돌아오십시오. 예.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훨씬 더 대선 후보로서 훨씬 커 계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의 검찰의 방식이 너무 거칠어요. 그리고 자, 지난 5년간 국민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예. 짜증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고 특히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예. 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한 영웅 본색이 있었어요. 영웅이 돼달라. 예. 이런 걸 다 해소하는. 불공정하지 말고 당신은 전 정부랑 똑같이 하지 말고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 영웅 본색을 기대했는데 나오는 건 검사 본색뿐이 안 나와요, 지금. 정치인의 정치성을 좀 찾으셔야 된다. 예. 지금 환율이 막 꼬꾸라지고 이래가지고 동아시아에 경제 위기가 올라 그래요. 다 같이 죽을지도 몰라요. 야당하고 협치해가지고 이 파고를 넘어갈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예. 근데 보이는 건 검사 본색뿐이 없어요. 뭐 다 같이 죽자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김근학 수장님. 예. 사실은 이게 수사 사항이지만 국회는 엄청난 정쟁이거든요. 근데 이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땅이 민주당입니다. 이게 지속되면 민주당은 굉장히 힘든 상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이 흘러 총선에 다가오면 민주당은 대책이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김상일 평론가 얘기한 예. 것처럼 검찰이 중심이 돼서 공세를 펼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이 먹힌다면 예. 뭐 민주당이 상당히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죠. 수사 상황이 어떤 밝혔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여론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상황이 돼버린다면. 그렇죠. 아,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거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검의 국감을 하루 예. 앞두고 다수당의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체포하고 당사를 압수수색을 하는 이런 장면이라는 것이 왜 그럼 그 전이든가 그 후래든가 예. 이렇게 날짜를 고르지 않고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장면이거든요. 국감을 지금 대검 검찰총장 앞에 두고 지금 국감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 그렇게 해놔가지고 지금 파행이 돼서 그걸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시각은 일부러라도 검찰이 날짜를 피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그게 겁니까? 사실은 상례죠. 그게 예의고 왜냐하면 국감이라는 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능은 수행하게 해주고 나머지의 다른 이제 본연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선을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이 사실상 뭐 이화영, 뭐 정진상, 지금 예. 김용 이렇게 옥죄어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대표 주변을 지금 옥죄어 오는 거잖아요. 이거 많은 이제 사실은 야당 사람들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던 건데 예. 이화영 씨는 달라요. 이분은 예전부터 이제 국회의원도 했었고 예. 본인이 정치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컨대 정진상 또는 뭐 김용 뭐 이분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예.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런 부분은 이제 상당히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려하는 예.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의 구속 영장이 지금 청구가 됐어요. 예. 저는 이게 시금석이라고 보거든요. 발부가 된다면 그렇죠. 발부가 된다면 상당히 위국면으로 이제 갈 수도 있고 이게 기각이 된다면 예. 이게 역풍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컨대 검찰 그리고 검찰의 뒤에 있는 현 정부 이게 다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바라볼지는 이제 뭐 예. 다 국민들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처음 시금석은 갈림길은 김용 예. 부원장의 법원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수일 내로 나오겠죠. 자, 지금 박봉건 의원, 장혜찬 이사님 둘 다 손 드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1분씩 드릴게요. 약간 두 분 말씀 중에 이제 반박하실 내용을 아마 생각하신 것 같은데, 자, 먼저 장혜찬 이사장, 그다음에 박봉건 의원, 장혜찬 이사장. 그러니까 수사를 검찰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체포영장도 법원이 발부해줘야만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 예. 그게 뭐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이든 김용 부원장의 책상이든 간에 그건 다 법원이 허가해줘야만 그렇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어서 예. 검찰이 적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론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긴급하게 체포할 필요성 예. 그리고 이 민주연구원의 자료를 압수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검찰에게만 뭐라 하는 게 잘못된 게 예. 이건 결국 영장을 발부해준 법원의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예. 수사 행위라는 점을 미루어 판단해 보자면 이건 법원까지도 무시하겠다라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당사, 민주연구원으로의 압수수색을 막은 행위가 대단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까지 총동원해가면서 또 일부 국감 일정까지 보이콧해가면서 이 압수수색을 막은 게 김용 부원장의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법원 입장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때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마지막으로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입니다. 그런데 뭐 도주 우려는 차치하고 아니 압수수색 영장 법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발부해 준 건데 이걸 못하게 막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훨씬 더 높아지는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정치적으로는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당사 앞을 지키는 게 어느 정도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중대한 기로인데 그 관점에서 보면 저렇게 진입을 못하게 막는 것은 김용 부원장 구속영장 발부 측면에서는 김용 부원장이나 민주당에게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자해 행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홍건 논설위원. 일단 저는 뭐 국감 일정에 맞춰가지고 수사를 하고 뭐 저기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하고 그 국감 일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검찰의 뭐 정치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법원이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물증이 확보됐기 때문에 아 이분은 체포되겠다, 구속이 되겠다라고 저기 판단을 내린 거고요. 지금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 혐의가 입증된 상태에서 체포영장, 수용영장 발부가 됐는데 자꾸 그 민주당의 그 시각을 보면은 우리 편,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죄도 묻지 말라. 왜 죄를 묻느냐? 죄가 있어도 뭐 묻고 넘어가자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그 169석의 거대 야당이 입법권을 좌지하는 야당이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다른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건 선민 의식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상당히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인이 어떻게 저기 그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정당 절차에서 집행하는 검찰이 집행을 하는데 그 앞에 막아서 가지고 어떤 일반인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권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는 유권 무죄, 무권 유죄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다시 추가 발언 요청하셨는데 시간상 제가 민주당 소속인 김상일 전 특보께만 더 드릴게요. 김상일 전 특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검찰이 하는 모든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의입니다. 정의를 세워야죠. 근데 공정이 무너진 정의를 정의라고 말할 수 있나요? 누구에게만 차별적으로 가학적이고 누구에게는 솜방망이고 이러면 이걸 정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자,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범죄를 밝히는 일 해야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굉장히 관대하다.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영장을 요청하는 게 누굽니까? 검찰이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영장을 요청하면 그거에 대해서만 보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법원을 같이 갖다 집어넣는 거는 저는 좀 법원이 억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당사를 막아선 거는요. 그동안에 관례가 정당에 검찰이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게 하나의 전례가 되면 계속해서 검찰이 정치의 부분을 계속 사법화시키고 계속 들어오고 하는 게 빈번해질까 봐 이미 제출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미 제출을. 당신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함께 가서 찾아가지고 이미 제출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걸 거부한 겁니다. 아니 청와대나 이런 데 압수수색할 때 이미 제출을 통해서 받은 경우가 없었나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죠. 시간이 40분이 흘렀습니다. 오늘도요 아마 국회 계속 열리고 있죠. 모든 상임위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현안은요 안 보여요. 처리할 법안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이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